2026년 반도체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쿼컴이 다시 삼성전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수율 문제로 등을 돌렸던 쿼컴이 왜 다시 삼성 파운드리 문을 두드린 걸까요? TSMC에 몰려가던 글로벌 빅테크들이 하나둘 삼성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메타, 테슬라, 그리고 쿼컴까지 줄줄이 삼성행 열차에 올라탄 겁니다. 오늘은 이 대격변의 배경과 삼성이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쿼컴과 삼성의 복잡한 관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쿼컴과 삼성전자는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삼성 에넉스 사업부 입장에서 쿼컴은 스냅드래곤 칩을 공급받는 협력사입니다. 그런데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 입장에서 쿼컴은 엑시노스와 경쟁하는 라이벌입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 쿼컴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기는 최대 고객 중 하나입니다. 한 회사 안에서 적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 묘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한동안 쿼컴은 삼성 파운드리를 멀리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수율이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공정이 기대만큼 수율을 뽑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수율은 곧 돈입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쓸 수 있는 칩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원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수율이 낮으면 같은 칩을 만들어도 단가가 올라가고 납기도 불안정해집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칩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TSMC로 물량을 대거 옮겼고 삼성 파운드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TSMC는 당시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를 넘기며 독주하고 있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쿼컴까지 글로벌 빅테크 대부분이 TSMC의 줄을 섰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너무 많은 고객이 한 곳에 몰리면서 TSMC의 생산 단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겁니다. 4천만 원까지 올라간 살인적인 웨이퍼 단가는 고객사들의 원가 부담을 극한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게다가 TSMC 내부에서도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애플이 부동의 1순위 고객이고 그 다음이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쿼컴은 아무리 큰 고객이라 해도 TSMC 안에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생산에 TSMC의 첨단 공정 캐파가 대거 투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퀄컴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납기가 밀리고 단가는 오르고 협상력은 떨어지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퀄컴 입장에서 TSMC 일변도 전략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필요했고 그 대안은 사실상 두 곳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아니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입니다. 인텔은 1.8나노 공정을 앞세우며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했지만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양산 경험이 부족하고 고객사 레퍼런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삼성은 비록 수율 문제로 고전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양산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성이 2나노 공정에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삼성전자의 2나노 GAA 공정은 기존 핀팩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기술입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방에서 감싸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력 누설이 줄어들고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 기술에서 TSMC보다 먼저 양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5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2나노 공정의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6년 초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가 쿼컴 물량을 따냈다고 합니다. 이 수주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매출 확보를 넘어섭니다. 쿼컴이 삼성 2나노 공정의 품질을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고객사에 복귀는 기술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증서입니다. 쿼컴뿐만이 아닙니다. 메타도 자체 AI 칩 생산을 삼성과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역시 삼성 파운드리의 자율주행 칩 생산을 맡긴 경험이 있고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동시에 삼성 쪽으로 움직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SMC 집중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한 곳에 쏠리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만이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설계부터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뿐입니다. AI 시대에는 로직 칩과 HBM 메모리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삼성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 결정적 무기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TSMC의 단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삼성은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가동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삼성 입장에서 전략적 가격 제한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더 낮은 비용에 확보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엑시노스 2600의 등장이 삼성의 자신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이 칩은 2나노 공정으로 생산됩니다. 벤치마크 결과가 공개되면서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엘리트를 성능에서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AI 연산 성능은 기존 대비 25% 향상되었습니다. 발열은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이 독자 설계한 GPU를 탑재해서 그래픽 성능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삼성의 2나노 공정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제품에서 성능으로 증명된 첫 사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26과 S26 플러스 모델의 주요 지역에서 엑시노스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동안 플래그십 전 모델에 퀄컴 스냅드래곤을 넣었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이다. 삼성이 자체 칩으로 복귀한다는 건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가 퀄컴에게는 이중의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삼성 에넉스 사업부가 엑시노스를 다시 쓰면 퀄컴의 프리미엄 칩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퀄컴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다음으로 큰 손이 삼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자체 칩을 쓰니까 퀄컴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여전히 존재감이 약합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고 소니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결국 퀄컴의 프리미엄 칩 매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그런 삼성이 엑시노스로 돌아서면 퀄컴은 밥줄이 위태로워집니다. 동시에 미디어텍이 프리미엄 AP 시장에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저가 시장을 장악한 미디어텍이 이제 퀄컴의 텃밭까지 넘보는 상황입니다. 위에서는 삼성 엑시노스가 치고 아래에서는 미디어텍이 올라오는 양면 협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퀄컴이